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토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욱더 세부적인 정보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최종 조합픽은 영상 댓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분석. 레알 소시에다드 대 헤타페. 소시에다드 스페인 현재 1부 7위입니다. 소시에다드는 4-3-3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점유율 기반의 경기를 운영한다. 그러나 유로파리그 원정 경기 이후 체력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최근 발렌시아전 0대1 패배, 라치오전 1대3 패배로 인해 흐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오야르사발과 멘데스가 핵심이며 두 선수는 올 시즌 꾸준한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입니다. 하지만 쿠보의 폼이 기복을 보이고 있으며 측면 공격의 날카로움이 떨어졌습니다. 중원의 수비맨디가 경기 조율을 맡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흔들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수비진에서는 트라오레가 결장하며 측면 수비에서 약점이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헤타페의 피지컬을 활용한 롱볼과 세트피스 전술이 소시에다드에게 위협이 될 전망입니다. 헤타페 스페인 현재 1부 16위입니다. 헤타페는 5-3-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강한 피지컬 수비와 역습을 노리는 팀이다. 최근 라스팔마스전 2대1 승, 바르셀로나전 1대1 무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강팀 상대로도 경쟁력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5경기 중 4경기에서 1실점 이하로 틀어막으며 수비 조직력이 상당히 탄탄합니다. 공격에서는 우체가 최전방을 맡고 있으며 밀라와 알레냐가 적극적으로 공격 지원합니다. 하지만 주포 마요랄의 부상 결장이 뼈아프다. 마요랄이 빠지면서 공격 전개가 매끄럽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수비진은 다코남과 두아르테가 중심을 잡아주며 강한 압박과 피지컬 수비를 통해 상대 공격을 방어하는 데 능합니다. 바르셀로나전에서도 강한 압박과 역습으로 효과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준 만큼 소시에다드를 상대로도 비슷한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소시에다드는 유로파리그 원정 이후 체력 부담이 크고 최근 공격력과 수비력 모두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반면 헤타페는 최근 수비력이 안정적이며 바르셀로나전에서 보여준 피지컬 싸움과 강한 압박을 통해 소시에다드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시에다드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겠지만 헤타페의 역습과 수비적인 운영을 감안하면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로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지루한 공방전 끝에 승점 한 점씩 나눠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경기 분석. 아스톤 빌라 대 웨스트햄. 아스톤 빌라 잉글랜드 현재 1부 8위입니다. 아스톤 빌라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공격적인 운영을 선호하며 측면 플레이와 빠른 전환을 활용하는 팀입니다. 최근 리그에서 좋은 흐름을 보이며 에버턴과 레스터를 제압했고 아스널 원정에서도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유로파리그 모나코전 0대1 패배에서 득점 없이 패배하며 분위기가 다소 주춤했습니다. 공격은 와킨스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그는 리그에서 꾸준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저스와 제이콥 램지가 이선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며 공격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맥긴과 바클리의 부상으로 인해 중원의 빌드업과 압박 강도가 다소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비진은 밍스와 콘사가 버티고 있지만 최근 실수가 잦고 토레스가 부상으로 빠진 상태라 불안 요소가 남아있습니다. 웨스트햄 잉글랜드 현재 1부 14위입니다. 웨스트햄은 4-3-3 포메이션을 주로 활용하며 파케타의 창의적인 패스를 통한 역습을 주요 전술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로 부진하며 리버풀전 0대5 패배와 맨시티전 1대4 패배에서 대량 실점을 허용하며 수비 불안을 드러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쿠두스와 파케타가 핵심이지만 보웬의 부상으로 인해 최전방 득점력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안토니오와 풀크루크도 결장하면서 타겟형 스트라이커가 부족합니다. 수비진은 마브로파노스와 토디보의 부재로 인해 크레스웰이 중심을 잡아야 하지만 조직력 문제로 인해 상대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최근 경기에서 실점이 많아지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빌라는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보이며 웨스트햄은 부상과 수비 불안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웨스트햄은 역습을 노리겠지만 보웬과 안토니오의 부재가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빌라는 공격적인 운영을 지속할 것이며 웨스트햄의 수비를 상대로 다득점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경기 분석. 장크트 파울리 대 우니온 베를린. 장파울리 독일 현재 94위입니다. 장파울리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강한 압박과 측면 플레이를 활용하는 팀입니다. 최근 슈투트가르트전 1대0 승, 하이덴하임전 2대0 승리를 거두며 강팀을 상대로도 의외의 저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5경기 중 3경기에서 무득점을 기록하며 득점력의 기복이 크고 크로스 의존도가 높은 공격 패턴이 상대 수비에게 쉽게 읽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에게슈타인, 길라보기, 바이스하우프트가 중심이 되지만 전방에서의 창의성이 부족한 점이 문제입니다. 수비에서는 스미스, 즈비갈라, 매트칼프, 매치의 결장으로 인해 센터백 라인의 공백이 크고
세트피스 수비에서 약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니온 베를린 독일 현재 일부 13위입니다. 우니온 베를린은 5-3-2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수비적인 운영과 빠른 전환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그 4연패를 기록하며 최하위권으로 떨어졌고 3경기 연속 무득점을 기록하는 등 공격력이 심각하게 저조했습니다. 다만 직전 마인츠전 2대1 승리에서 반등에 성공하며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시에바추가 최전방에서 역할을 수행하지만 중원에서의 패스 공급이 부족합니다. 케물라인과 투사르가 공을 오래 소유하는 경향이 있어 템포가 느려지고 상대의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전개가 막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비적으로는 도키와 레이치가 버티고 있지만 최근 4경기에서 9실점을 허용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측면 수비에서 트리멜과 루시옹의 커버 범위가 좁아장 파울리의 측면 공격을 견디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양팀 모두 득점력이 저조하고 경기력 기복이 심합니다. 장 파울리는 최근 2경기에서 무실점 승리를 거두며 수비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지만 수비진의 이탈이 많아 조직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우니온 베를린은 공격적으로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중원의 템포 조절이 늦어지면서 상대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비적인 경기 운영이 예상되며 다득점이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국 양팀이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0대0 또는 1대1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경기 분석. 레체 대 인터밀란. 레체 이탈리아 현재 일부 17위입니다. 레체는 4-3-3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5경기 1승 1무 3패 9실점을 기록하며 수비 불안이 심각합니다. 직전 경기 칼리아리전 1대4 패배에서도 수비 조직력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공격진에서는 크르스토비치가 중심을 잡고 있지만 상대의 수비 압박에 고립되는 경우가 많아 득점 기회를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모렌테, 도르구가 지원하지만 크로스 정확도가 낮아 실질적인 기회를 창출하기 어렵습니다. 수비진은 가스파르의 결장으로 더욱 흔들릴 가능성이 높으며 인터 밀란의 측면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 밀란 이탈리아 현재 일부 2위입니다. 인터 밀란은 3-5-2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강한 수비 조직력과 빠른 역습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3승 2무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으며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스파르타 프라하를 1대0으로 잡으며 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마르티네스, 휘랑이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며 상대의 수비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바렐라, 미키타리안이 공수 밸런스를 잡아주면서 팀의 안정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수비진도 바스토니, 데 브리가 중심을 잡으며 탄탄한 조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라노글루의 결장으로 인해 세트피스에서의 위력이 다소 감소할 수 있지만 전력 차이를 고려하면 승부에 큰 영향을 미칠 변수는 아닙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인터 밀란이 공격력과 수비력에서 모두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레체의 불안한 수비를 고려하면 원정에서도 우세한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레체의 측면 수비가 취약한 만큼 인터 밀란의 윙백과 전방 듀오가 적극적으로 측면을 공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체가 수비적으로 내려설 가능성이 크지만 인터 밀란의 화력과 조직력을 감안하면 멀티골 차 승리가 유력합니다. 레체가 수비적으로 버티기 어려운 경기가 될 전망이며 다득점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입장하실 때 코드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경기 분석. 풀럼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풀럼 잉글랜드 현재 일부 10위입니다. 풀럼은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점유율을 기반으로 한 공격적인 운영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FA컵 와포드전 4대1 승과 레스터 원정이 대형 승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리그 3경기 연속 실점하며 수비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라울 히메네스가 최전방에서 버티고 있으며 스미스 로우와 알렉스 이워비가 창의적인 패스를 공급하지만 결정력이 아쉽습니다. 핵심 수비수 안데르센이 라인을 조율하지만 강팀을 상대로는 흔들리는 모습이 많습니다. 특히 테테의 부재로 인해 측면 수비가 약화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메뉴의 측면 공격진에 노출될 위험 요소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잉글랜드 현재 일부 13위입니다.
맨유는 빠른 전환과 압박을 활용하지만 경기력 기복이 심합니다. 리버풀전 2대2 무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으나 브라이튼전 1대3 패배에서는 수비 불안을 노출했습니다. 유로파리그 레인저스전 2대1 승에서는 승리를 거뒀지만 경기 내용은 불안했습니다. 호일룬이 최전방에서 득점력을 기대할 수 있는 자원이지만 팀 전체적으로 창의적인 플레이가 부족합니다. 페르난데스가 중원을 조율하지만 그 외에 지원이 부족합니다. 가르나초와 디알로는 역습에 강하지만 결정력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수비진은 맥과이어와 데 리흐트가 공중볼 경합에서는 강하지만 속도가 느려 플럼의 침투 패스와 측면 공격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양팀 모두 공격진에서 개별적인 능력이 있지만 수비적으로 불안합니다. 플럼은 홈 경기에서 점유율을 높이려 할 것이지만 맨유의 빠른 전환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맨유도 공격진의 마무리가 부족하고 수비진이 불안정해 다득점 속 승부를 가르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7번째 경기 분석. 바르셀로나 대 발렌시아. 바르셀로나는 19일 열린 헤타페와의 원정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리그 4경기째 승리가 없는 바르셀로나는 12승 3무 5패 승점 39점으로 3위에 머물렀습니다. 이날 바르셀로나는 볼점유율에서 78-22 슈팅에서 21-15로 앞서며 헤타페를 상대로 주도하는 경기를 펼쳤으나 9분에 터진 쿤데의 득점 이외에는 추가골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34분에 아람바리에게 동점골을 내주며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22일 열린 벤피카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는 초접전 끝에 5대4 승리를 거뒀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레반도프스키의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전반 30분 만에 파블리디스에게 해트트릭을 허용했습니다. 경기 막판까지 가까스로 동점을 만든 바르셀로나는 96분에 터진 하피냐의 극장골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발렌시아는 20일 열린 소시에다드와의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코파델 레이를 포함해 2연승을 기록한 발렌시아는 3승 7무 10패 승점 16점으로 19위로 올라섰습니다. 발렌시아가 이른 시간 앞서갔습니다. 26분에 터진 우고 두로의 선제골로 1대0을 만든 발렌시아는 이후 추가골을 위해 많은 슈팅을 기록했지만 대부분이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소시에다드의 폭격을 막은 발렌시아는 그대로 무실점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발렌시아는 최근 리그 경기에서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리그에서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모두 득점에 성공한 발렌시아는 이전 3연패에서 벗어나 강등권 탈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리그에서의 부진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바르셀로나는 슈퍼컵, 코파델레이, 챔피언스리그 등 최근 6경기에서는 5승을 거뒀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18골을 터뜨리며 한지 플릭 감독의 공격적인 축구가 팀에 잘 녹아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리그에서는 20경기 52골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렌시아도 강등권 팀들 사이에서는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기록한 19골 중 6골을 최근 5경기에서 만들었습니다. 바르셀로나를 상대로도 최근 3경기에서 모두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이 합쳐 3.5골 이상 만들 가능성이 예상이 됩니다. 6번째 경기 분석. 라치오 대 피오렌티나. 라치오 이탈리아 현재 1부 4위입니다. 라치오는 43-3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점유율을 바탕으로 한 빌드업 축구를 구사합니다. 최근 리그 5경기 2승 2무 1패로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소시에다드전 3대1 승리, 베로나전 3대0 승리를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특히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며 최근 홈 5경기 3승 2무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 중입니다. 공격에서는 자카니, 이삭센이 측면에서 활발한 돌파를 시도하며 기회를 창출하고 있으며 카스텔라노스가 마무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바레스, 베시노의 결장으로 인해 좌측 라인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수비에서는 로마뇰리, 힐라가 중심을 잡고 있으며 실점 억제력이 개선되었으나 역습 시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피오렌티나의 측면 속도를 감안하면 수비적으로 불안한 순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피오렌티나 이탈리아 현재 1부 7위입니다. 피오렌티나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점유율을 중시하는 경기 운영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 5경기 2무 3패, 단 2득점을 기록하며 극심한 공격력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나폴리전 0대2 패배, 몬차전 0대1 패배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고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창의적인 패턴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킨이 최전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기복이 있으며 만드라고라, 아들리가 빌드업을 담당하지만 공격 전환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도 구드문드손, 고센스가 측면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며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수비에서는 조직력이 나쁘지 않지만 최근 5경기 9실점을 기록하며 불안한 모습입니다. 특히 중앙 수비의 커뮤니케이션 실수와 세트피스 수비 약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헤아의 출전 가능성이 수비 안정감을 높일 변수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라치오는 최근 홈 경기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소시에다드전 승리로 팀 분위기도 좋은 상태입니다.
반면 피오렌티나는 득점력 부족과 수비 실책이 계속 반복되는 상태로 공격적으로 주도권을 잡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라치오의 좌측 수비 공백이 변수지만 피오렌티나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공격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라치오가 실리적인 운영을 통해 신승을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